41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 우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1929년 11월 3일이라고 하게 돼 있죠. 바로 1929년 11월 3일에 한일 학생 간의 충돌 광주 지역에서 있었던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운동은 나올 게 뻔하죠. 예. 항상 신간회가 꼭 따라다닙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오히려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예. 좌우합작단체 신간회와 관련.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나머지 보세요. 조선형평사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를 세워서 백정들의 어떤 그 차별을 철폐하려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순종의 인산이 장례식을 기회로 삼아 추진된 것은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0만세 운동이 영향을 많이 주죠. 좌와 우, 특히 이제 학생들, 천도교 등 이런 연합 연대 이런 것이 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1933년에 만든 한국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입니다. 자, 여기는 기간제 한글을 간행하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등등등. 그러나 일제가 1940년에 했던 치안유지법 위반 명목으로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조선어학회 한글연구단체에 물어보는데 이 조선어학회 업적에는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이제 표준어 제정 그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이거를 이제 간행 도중에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이 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제국신문은 1898년 이종일이 이제 만든 그런 신문이죠. 대한제국기에 쓰던 일이고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창설이 되었죠.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자, 이게 혹시 조선어학회인가 아닌가? 저도 뭐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건 잘 모르지만 조선어학회 이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또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21년에 이제 창설이 되었는데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각양날 한글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했고 이제 잡지로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한글이라는 기간지가 있댔죠. 그것은 이미 조선어 연구에서 기간지를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또 뭐 그 이전에 1907년에 이제 국문연구소가 있는데 글쎄요 뭐 이 조선어 연구회 아니면 국문연구회의 그런 업적 중에 하나일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의문연구소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제 단체가 아니라 조선 후기 유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유희의 언문지가 되겠고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국문연구소의 업적이 국문연구소가 창설되는 배경이 됩니다. 1907년 대한제국 학부 아래 설립된 그러한 조직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한글 띄어쓰기는 아마 조선어 연계가 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정립하는 것은 자, 내지 여기서 내지라는 건 일본 본토를 말하는 것이고 식량 부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선에서 증산시키자. 바로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던 일제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 증식에 필요한 비용 문제가 있죠. 수리시설 이런 것을 당시 일제는 지주편을 들여서
소작농에게 전가되는 그런 현상이 됐고, 우리나라 농민의 대세가 소작농이었죠. 그 다음에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된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증산된 것은 실패했지만 목표량은 그대로 대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이 조선에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 정리 사업. 대한제국기인 1905년에서 9년 사이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이 되었는데, 기존에 그 백동화 등 대한제국이 발행한 화폐를 무용지물이 되죠. 일본 제1은행, 법정은행 제1은행 화폐만이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업자들이 몰락하겠죠. 보안의 경제적 구구운동, 바로 황무지 일제 황무지 개간 요구, 이거를 무산시키게 되는 것이죠. 1904년에 있었던 일이고, 방공령이 선포된 지역의 분포를 알아본다.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이제 1889년에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에, 그 이름의 황해도 지역, 이것이 유명하죠. 특히 함경도 방공령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살펴본다. 1908년에 일본의 일제 그 토지 개척 회사이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서 조선에서 획득한 토지를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불화를 해서 많은 일본 농업 이민이 오게 되고, 우리는 토지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정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철로 고쳤다. 다 철이 되겠죠. 을사조약, 여기서는 보조약이라고 했죠. 옛날에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죠. 자, 이 대종교는 가장 항일 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일제와의 항일 무장 투쟁을 염두에 두고 집단으로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가 설립이 되는데, 그게 바로 중강단이 되겠고요. 서희를 이제 조직을 했고, 이것이 이제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의 한 주역이죠. 이걸로 확대 발전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했다. 이건 이제 불교와 관련된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한용운이 있죠. 일제 허가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했었고요. 개벽, 신여성 등의 소년, 이런 잡지를 발행한 것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손병희가 창시했죠. 배제학당을 세워 1885년 최초로 이제 서양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근대식 학교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개신교가 되겠고, 개신교 여러 교파 중에서도 아펜셀러, 감리교 쪽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자, 이것은 원불교가 되겠죠. 저축 개간을 중시하는 그런 새생활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밑줄 그은 시기에 쓴 사실은 무슨?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일 선전포고. 자, 대일 선전포고를 언제 하냐면 일제는 1941년 12월 진주만을 습격하게 되죠. 바로 직후에 우리도 같이 연합군 편에 서서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시기는 이제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하던 이 시기라고 되어 있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종전 때까지 이제 참여를 했겠죠.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민족 말살기가 되겠죠. 이 시기는 전형적인 한국 신민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물적 수탈 총동 운용을 통한, 자,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1931년에 지청천이 이끄는 그 한국 독립군이 조직이 되고, 대략 한 1934년 요 사이 기간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독립군뿐만 아니라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934년에 양세봉이 피살이 되면서, 하여튼 이 1930년대 초에 이런 한중연합작전이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됐었죠. 중국 군벌, 만주 지역의 군벌 장장림과 조선 총독부의 미스야 간에 이 서로 독립군을 잡으면 인도해준다는 내용을 가진 미스 협정은 1925년이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을 논의하고자 해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됐는데, 임시정부의 노선을 놓고서 창조론, 개조론의 논쟁 끝에 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죠. 이게 1923년에 있었고,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 즉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제외할 수 있다는 정오의 선언은 1926년 11월에 발표됐고요. 신간의 설립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독립운동을 탄압을 하였다. 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1941년부터 있었죠. 그 종전 때까지 있었으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 가와나 발표 사의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우리는 다음 달에 그거 할 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 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하든지 단독 정부는 전대 반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바로 요 시기가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 이게 미소 공의가 결렬이 되고 유엔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서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인구 비례와 남북한 총선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국을 이 유엔 총회에서 이제 남북한 이제 인구 비례한 총선이 결정이 되자 이 한국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조직이 돼요. 그런데 우리 남한 쪽은 이제 단독 정부론을 이제 환영하니까 얼씨구나고 하는데, 북한 쪽이라든지 국내 좌익 또는 김규식과 같은 이런 민족 통일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를 절대 반대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는 북한과 소련이 입국을 거부를 하니까 북한은 총선이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남한 단독 총선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차 펼쳐져서 이게 제주 4.3 항쟁이죠. 4.3 항쟁이 50 총선 전에 있었는데 50 총선을 이제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좌익들이 제주도에서 준동을 하게 되었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날 수립이 된 이후에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자 국군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군 내에 있던 좌익들이 봉기를 한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에 있었던 거죠.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 그렇다면 요거 단독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48년 4월에 김규식 등에 의한 남북 협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50 총선. 뭐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예. 뭐 정부 수립도 나올 수 있겠고 8.15 정부 수립.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요게 되겠네요. 5번.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50 총선가 실시가 되었죠. 자, 1차 미소 공동회의는 여기 2번에 나온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놓고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1945년 12월에 있었는데, 여기서 결정된 것은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이를 위해서 미소 공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통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1차 미소 공동회의는 1946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미소 1차 공의가 결렬이 되자 이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6월 달에 있었고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이것이 이제 기폭제가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도 좌우 세력의 좌우합작위원회 조직이 이제 7월에 조직이 되고 합의가 된 것이 바로 1946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시행이 됐다. 자, 농지개혁법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고 그 이듬해인
1950년 3월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4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은 옳은 것은? 자, 이건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인데,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전을 이후 10여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사실입니다. 1950년 9.28 서울 수복이 되겠죠. 그럼 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볼까요? 예. 인천 상륙 작전은 9월 15일이고 역전이 된 거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이. 자,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북진을 하게 됩니다. 38선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고 1950년 10월 말에 이르면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때 중공군이 이제 참전을 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괴멸적 패배를 당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이제 퇴각을 하게 되고 유명한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뭐 요때쯤에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게 있죠. 피난민들을 미군 배에 태워가지고 엄청나게 태워서 이제 피난 가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이듬해 1월 4일 서울이 재함락이 됩니다. 일사후퇴. 그러다가 다시 반격을 해서 한 51년 한 3월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38도선 뭐 근처에서 공방전이 있게 되고 이후 이제 지리한 6월, 7월, 6월에 예비 이제 보내담 등이 돼서 약 2년간 53년 7월까지 정전 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기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흥남 철수 작전 여기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것인데 그리고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 회담이 예비가 6월 51년 6월 그 다음에 7월에 본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을 유발하게 된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미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가 되는 것이죠. 이게 1950년 1월에 발표되었죠.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성, 이른바 그 낙동강 전선, 여기 보면 지도같이 이때에서 1950년 8월 인천 상륙 작전이 이르게 된 거지. 9월 초까지 아주 치열한 전투가 낙동강 전선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백선엽 장군의 그 일사단의 다부동 전투가 좀 유명하긴 하죠. 예, 뭐 근데 이것만이 뭐 다는 아니고 뭐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만큼 엄청난 뭐 영천 신령전 뭐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하면은 4.19, 5.18, 6월 민주항쟁인데 자, 계엄 당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19, 뭐 4.19도 물론 계엄이 있지만 뭐 과도 정부도 나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1980년에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전노 신군부의 5.17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 예, 이것을 뭐 혹자는 뭐 5.17 쿠데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사상자가 있게 되는데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바로 3번이 되죠. 시위 과정에서 너무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됐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 호헌철폐. 호헌이라는 건 현행헌법을 지킨다는 것인데 대통령 간선제 전두환 정부의 1987년 4.13 호헌철폐 여기에 반발해서는 거 6월 민주항쟁이죠. 야당 총재 국회의원 제명제로 촉발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부마 항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1979년 10월에 있었어요. 이 부마 항쟁 때 이제 부산 지역의 계엄령이 떨어지고 이때 강원 간의 대립이 있었는 가운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피살이 됐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이게 바로 YS 국회의원직 제명인데 당시 김영삼 또 이게 원인은 뭐냐면 8월에 있었던 그해 있었던 YH 무역 사건이 있습니다. 파업 농성 중이던 이제 그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로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경찰이 또 이걸 또 무리하게 이것을 이제 잡아가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이들을 이제 보호했다는 명목으로 이제 김영삼 당시 신민당 당투가 제명이 됐습니다. 경무대로 향하던 오늘날 청와대 시위대가 경찰 총격을 받으면서 일어난 것은 바로 4.19 민주화운동이죠. 4.19 혁명이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자 호언철폐 타도 이런 것 등이 있기 전에 1987년 1월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의 어떤 그 비도덕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촉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집단 사실은 무슨?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란 업적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이하자 우리 국민은 근무기를 정개할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1998년 2월에서 2003년 2월까지 있었는데,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뭐, 이런 것처럼 IMF를 조기에 극복을 하겠습니다. IMF, 근무기운동. 그리고, 4대 보험, 뭐, 이게 다, 고용보험, 뭐, 어쩌고저쩌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이거 많이 나오죠?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것이 되는데, 김대중 정부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대북 포용 정책이 아주 그 활활 타오르는 시기죠. 특히 6.15 공동선언을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합의를 해서 그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건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 등의 조치가 있었죠. 정답은 5번이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명박 정부로 여겨지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FT 자유무역자 이건 노무현 정부죠.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이 됐다. 기업, 대기업, 친기업이죠. 자, 이건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하여서 제55회 한국사학년 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